스탁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일요일 유튜브입니다. 벌써 2월 11일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요. 연휴도 오늘 벌써 3일차. 여러분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 생각이 드는 거가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인과관계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창조라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빼고 그 나머지 중에서 가장 위대해 보이는 거가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유튜버들이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미로 그 유튜브 지금 30명, 구독자 30명인데 재미로 40명 만들어 주시면 그 종목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거 그냥 저 재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여해 주시면은 좋지만 그거는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그리고 어제 이제 연휴 중간에 아무것도 안 올리는 거가 조금 좀 빈틈이 있어 보여서 그냥 뭐래도 하나 올려보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벤트를 올렸던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의 수백만, 수십만, 뭐 수천만 이런 구독자들보다 저한테는 30명밖에 안 되지만 저의 내용을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잡아본 거는요. 다른 거보다는 일단 지금 오늘 연휴 3일째인데 3일 동안 우리 개미들 중에 동학개미들은 다 쉬고 있지만 또 뭐 서학개미를 포함해서 뭐 중학개미, 일학개미는 나흘 동안이 계속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증시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연휴 전에 우리 한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2540에서 2550 사이에 있는 갭 공간을 먼저 이제 명절 연휴가 지난 다음에 그 갭을 먼저 메우고 가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그 한국 증시 역시 우상향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 대전제하에서 차라리 그 갭을 메꾸고 가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또 시장의 혼란성을 줄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흐름을 갖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또 이제 하나의 전제를 잡았던 거는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 흐름의 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한국 증시의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그 분석은 또 이제 흐름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 금요일까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장세가 이제 외국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금요일 날까지 봤을 때는 그 해외 증시의 흐름, 미국 증시의 흐름은 여전히 그 증시에 힘이 빠지지 않고 에너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AI의 열풍과 함께 또 그 AI를 바탕으로 하는 흐름이긴 한데 그 바탕 흐름 하에 기술주도 그렇고 또 S&P 500도 그렇고 계속 신고가,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2024년도의 그 강세장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중간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뭐 이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휘발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막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증시가 지금 뭐 이제 최고가를 올라섰다라는 그런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휘발성 있는 요소들이
나타난다면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푸틴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요즘 뭐 종전이라든지 휴전이라든지 이런 그 제안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도 어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 이렇게 전쟁이 종전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제 확실하게 그 타협이 그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어떤 모드의 변화는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그 의지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 반영분의 주가 상승은 이미 나타났지만 미국 증시에서요.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도 그렇고 그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그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현실화되는 거가 뭐 어쨌거나 뭐 3월에 조기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2024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교과서적인 레토릭이고요. 그 금리 인하라는 그 대세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5번이 되든 그 이제 스피드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임박해 보인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 증시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어쨌든 정부에서 공매도 그리고 이제 비과세에 이어서 이제 밸류업 조치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밸류업 정책을 제시를 하겠다. 2월 뭐 20일 뭐 그 정도 됐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1차적으로는 그 지주회사라든지 그 자산주들이라든지 은행,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저 PBR 테마를 형성하면서 일단은 이제 한 뭐 30% 40% 이렇게 단기 그 주가의 복원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밸류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말이 조금 이른 것 같고 그 밸류업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정말로 밸류업이 될 거다 이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런 정책의 시사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업종이나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 구간은 탈피를 해서 올라왔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 안착을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역시 이 부분이 지속성이 어떻게 될 거냐에 한국 증시의 2024년도 남은 2024년도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라는 말하고 펀더멘탈이라는 말하고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밸류하고 펀더멘탈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펀더멘탈은 그야말로 그 회사의 기본 가치, 내재 가치,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의 이제 복합적인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은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그 가중치를 두면서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배수에 해당되는 거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국가 간에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그 타이밍에 그 높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고 그 타이밍에 적당한 밸류에이션이 부여가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여가 될 때는 그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그 상태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받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밸류에이션 하에서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어떤 업종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고평가가 돼 있다, 저평가가 돼 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증시에 그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밸류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른 표현인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그 정책 그 당국의 관계자가 있다면은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그 지금 제가 한 3, 4년 됐나요? 3, 4년 정도 됐는데, 그 청년들하고 한번 모 금융기관에서 그 진행했던 ETF를 가지고 진행했던 모의 투자 대회를 같이 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같이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하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중국 증시는 반면에 하락해서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금처럼 그런 벌어지는 갭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동하는 그런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그 모의 투자 대회가 ETF에 국한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뭐 국가별로 아니면은 그 업종별로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임의로 이제 그 대회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원하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 자체가 공평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느꼈던 거가,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그 연동성의 그 상관관계가 먹히지 않는구나. 아, 그렇다면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은 이게 먹히지 않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그 당시에 그 대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의 40%까지 올라왔는데 중국 증시는 10%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역시 시장, 특히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 세계는 우리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공식이라든지 그 정당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우리 한국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 당국들도 이해를 하고 정책을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 증시가 저평가냐, 뭐 그 코스피 지수가 왜 못 오르냐, 이런 생각에 이제 기반을 해서 밸류업을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코스피는 정체가 돼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불어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시가총액하고 국가의 GDP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구분을 하는 것처럼, 그 단순하게 코스피 수준만 가지고 이게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국 증시의 기울어진 운동장, 또 그리고 왜곡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O고요. IPO들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상증자들,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들, 이런 것 때문에 시가총액은 그냥 늘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증시가 그 중국 증시에 비해서 절대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시가총액만 늘어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정체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한국 증시의 기존에 이미 상장이 돼 있던 종목들의 소외감 이런 것들, 박탈감 이런 것들이 클 것인데 어떤 정부 정책이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를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그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유튜브의 용도들 중에 우리 이제 경제, 증권 방송이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악 방송도 그렇고 뭐 다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조금 뭐 어떤 내용을 설파를 하겠다,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우리 한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한국 증시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런 면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아직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AI 열풍이 아직 진행형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 인하 카드라는 아주 큰 의지할 만한 그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이제 그 우상향 흐름 아직도 지금 2월이니까 2024년까지 많은 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연휴 이후에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2,540 그다음에 50 그 사이에 있는 갭이 메꿔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휴 중에 그 해외 증시의 흐름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증시가 먼저 바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그 잠시 후퇴했다가 올라갈 건지 이거는 아직 잘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지난주까지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그 2,600선 회복에 이제 공헌을 한 그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시사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밸류에이션의 개념에 대한 그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그 개념 정립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과 함께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 증시의 그 상대적인 부진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과도한 IPO, 그다음에 CVC라고 해가지고 코퍼릿 벤처 캐피탈 이런 그 조직들의 어떤 단기 시세 겨냥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연휴 중에 종목을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종목을 그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업 그 맥락 그리고 요즘 일본 증시가 엔저가 뭐 그 보통 엔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그 환율 대비해 가지고 그 800원 이렇게 때까지 된 것 같은데 우리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요. 정말 초엔저 금리 상황. 그럼 이 초엔저 금리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이제 활할 그 80년대 후반까지의 그 전성기 리즈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 우리 한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 중에 혹시 그 일본 이 엔저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있을 것 같은 종목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이 보여가지고 이 종목 정말 괜찮아 보인다. 이제 그 종목을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내일도 좋고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조금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제가 김승미 TV에서 M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보기에 그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캔들 수도 성숙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이제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2개월 앞으로 다가옴으로써 지금 여기저기 막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들이 이제 후보들 확정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엠브레인도 공공연하게 그 여론조사 기관으로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엠브레인이 조만간 한번 일일 단타 형태의 급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0원대 초에서는 한번 잡아보시는데 대신에 아직 그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적은 흐름,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가 조금 그 거래량 때문에요.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걸 반영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당 1,000주 이상은 사지 마시고 한번 떨어지는 물량들 다음 주 월요일에 쉬니까 화, 수 정도 해가지고 떨어지는 물량들 한번 잡아보시면은 제 느낌으로는 한번 조만간에 장중 급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건 이제 저의 그냥 경험과 저의 분석에 기반한 내용이니까요.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하에서 하시되 제 조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나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외에도요,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강연 같은 거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즈니스 콜라보라든지 이런 것들 문의하실 분들은 이메일과 문자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컨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3일째에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연휴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내일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